우리는 반세기 만의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세대를 넘어 AI가 일반화되어 가는 등 세상은 날로 발전하는데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 속에서 2500년 전 지혜의 대명사인 철인 소크라테스를 초대하여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이란 제목의 강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혜의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열쇠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 주제는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진실일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 선생님,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다. 역으로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보자.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있겠네요. 각 매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어버리지. 갈릴레오를 기억하는가?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밝혔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요? 근거가 없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다. 그들은 익숙한 믿음을 깨는 것을 두려워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편견 속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지. 또 다른 예를 보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지? 기존의 신념과 충돌하면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윈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나 처음에는 강한 도전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들이 쌓이다 보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현대에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보의 진위를 편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감정적 반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조작하여 약자를 핍박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늘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자를 없애기 위해 억지 주장을 만들어내곤 했지.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비판적 사고가 바로 그 첫걸음이다. 우리는 어떤 주장이 나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한순간에 거짓 정보가 퍼지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도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가 진실을 탐구하고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나는 시민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다. 모함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사고를 가르쳤을 뿐인데요.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익숙한 믿음을 위협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 논리를 동원하여 상대를 공격하곤 하지. 군중의 감정이 진실을 가릴 때 논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선생님,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실 때 심경은 어떠셨나요? 제군들이여, 많은 이들이 나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 그러나 나는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나는 평생 진리를 탐구하며 살았고 내 삶이 바르게 사용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억울하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심판한 자들을 측은하게 여겼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지 않은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선생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어찌 그렇게 죽음을 일상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어쩌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만약 내 영혼이 불멸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진리를 탐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순신 장군을 상기하자.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원균의 음모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그런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었던 동기와 심리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책임을 우선시했네.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지.
오늘날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사회적 압박과 편견에 고통받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억지 주장과 기만을 분별해야 하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군들이여,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주장에 대해 의심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성의 길이라 생각해요. 옳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질문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되 올바르게 의심하라. 우리는 오늘 갈릴레오, 다윈,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 진실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와 억울한 누명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다. 내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나의 제자들은 슬퍼했고 분노했지. 진실을 찾는 여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탐구하고 질문해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아니겠는가? 오늘날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결국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겠군요.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권면하노라. 감각을 의심하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깨워라.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니라. 오늘 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편향이 작용하는지 고민해 보시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더 깊은 기회를 만들어 가세.